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좀 부담이 됐었고 또 3거래일 연속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살짝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을 한 뉴욕 증시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결국에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것, 국채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4.2%대까지 장중에 터치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 투자 심리는 더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하이라이트 보시게 되면요. 미국의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베이지북이 발간이 됐는데요. 둔화 지역 없이 굉장히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더 뒤로 밀리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가 이날 반영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동 리스크와 상관없이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수요에 대한 우려가 이날 시장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실적이 장중에도 쏟아졌고 그리고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테슬라가 지금 장중에는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램 리서치 또 반도체 쪽이 되겠는데요. 시간 외에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잘 안 나오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인페이지 에너지가 이날 태양광주들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악재는 없는 가운데 결국에 차익 매물 속에서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다른 증시에 비해서도 찬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 결국엔 고배당 우선주로 피신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황제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승승장구를 이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천연 약물 소재를 식약처에서 승인받게 되면서 개별적인 호재가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보셔야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모닝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비 되겠습니다. 목표가 하향 조정됐는데요.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실망감이 있고요. 단 이 바닥은 단단하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JB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적극적인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YG엔터입니다. 제목처럼 터널의 끝자락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자체는 3분기에 안 좋지만 베이비몬스터나 그리고 블랙핑크와 같은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가 제일 밀렸는데요. 이제 1% 하락을 했었고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다 0.9%의 하락률을 보이게 되면서 고른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됐다는 것이 결국에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로 연결이 됐고요. 기술주들은 여기에 부담을 느끼면서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도 3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종목별로 호실적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강한 차별화 장세는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국채금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높아서 문제인데요. 10년물이 3.8bp 올라가면서 4.234%, 그리고 2년물은 통화정책에 민감한데요. 1.5bp 올라가면서 4.054%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또 고점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10년물 금리는 지난 7월 말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물 금리는 지난 5주 동안 60bp 이상이나 올랐고 2년물 역시 10월 중에 가장 높은 장중금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10년물 금리가 만약에 4.2에서 4.3%를 돌파할 경우 주식시장에 본격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얼만큼 살아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3일 날 발표했던 10월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내 12개 지역의 담당 지역 중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9월 한 달간 경제 활동에 변동이 없었고 또 2개 지역에서는 다소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졌다라고 총평을 내놨습니다. 특히 조사기간 고용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했고
나왔고 과반의 지역에서 고용이 소폭 내지 다소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진단을 하게 되면서 고용 지표가 견조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미국의 소비는 가격에 민감한 합리적인 소비로 전환되고 있다는 특징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뒤로 미룰 것 같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입니다. 변동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유가가 되겠는데요. 이날은 이제 중동 리스크가 아니라 미국의 원유 재고 급증에 반응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WTI가 1.3% 하락하면서 $70 초반의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1.3% 떨어지면서 $75 선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날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은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550만 배럴 증가한 4억 2,60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의 예상치였던 27만 배럴을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원유 재고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을 압도한 것으로 이번에는 해석을 했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장중에는 별로였는데 장마치고 좋았습니다. 우선 실적 발표는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매출은 전망치를 하회했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개선되면서 약간은 혼재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에서는 이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지만 차량 인도량이 개선됐고 그리고 내년에 저가형 테슬라가 출시할 것이다라는 발표 속에서 시간외에 강세를 띄웠습니다. 종가는 1.9% 밀리면서 $213에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외에서는 8에서 많게는 9%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도체 램리서치가 되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마진율도 좋았고요. 그리고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종가로는 0.1%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시간 외에서도 5% 이상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안 좋았습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이날 인페이지 에너지는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컨퍼런스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도 같은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요. 4.4% 밀리게 되면서 이날 인페이지 에너지는 종가 기준 14% 급락했고요. 퍼스트 솔라나 다른 태양광 주들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차익 매물 속에서 하락을 좀 크게 했는데요. 이날 엔비디아가 2.8% 하락하면서 $140 결국에 다시 밑도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블랙웰 칩과 관련해서 설계 결함에 대한 그런 악재가 있었었는데 문제가 해결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상승에 대한 이런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했습니다.